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서프샤크의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서프샤크 VPN이 뭐냐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데이터를 철통 보안 터널 안에 쏙 넣어주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훔쳐보려고 해도 전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커도 손대기 어렵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나라의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가상으로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캐나다에서 지낼 때 넷플릭스에 나는 솔로가 안 나와요. 하지만 서프샤크로 지역을 한국으로 바꾸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해외로 여행 가면 한국, 캐나다, 미국 콘텐츠 다양하게 즐겨보거든요. 또 한 가지, 요즘 카페나 도서관에서 재택근무 많이 하시죠. 그럼 공용 와이파이에 접속을 할 텐데 사실 여긴 해커들의 놀이터예요. 그럼 누구는 저는 대기업 기밀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국방부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반인인데요. 하지만 요즘에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킹 다 이용하시고 드라이브에 개인정보나 사진도 잔뜩 저장해 두고 있잖아요. 조심해야죠. 누가 훔쳐보는 거 아니야? 좀 찝찝한데? 그럴 때 서프샤크를 딱 하면 내 데이터가 꽁꽁 암호화됩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surfshark.com/에나스토리스를 클릭하시거나 결제할 때 쿠폰코드 에나스토리스를 입력하시면 무려 추가 4개월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30일 환불 보장까지 있으니까 이 서버고 좀 아닌데 싶으면 바로 취소하시면 돼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서프샤크 VPN 꼭 이용해보세요. 그럼 오늘 사건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캄보디아가 난리가 났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슈였는데 이번에 사건이 좀 크게 터지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뉴스만 켜면 캄보디아 얘기밖에 없어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난리가 난 사건이고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야기는 들어보면 진짜 이게 나라냐 그냥 나와요. 그런 말이. 캄보디아가 아름다운 나라거든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국가이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시궁창이다. 특히 보통 나라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산업단지, 공업단지, 관광지구 이런 게 있잖아요. 캄보디아는 범죄단지가 대놓고 있는 나라예요. 원구지구, 태자단지, 망고단지 이런 식으로 이름까지 있어요. 이런 범죄단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려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근데 이 숫자가 합법적인 업체예요. 건물도 있고 사업자 등록도 냈고 기업 활동을 하는 업체인데 뒤에서 구린 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겉으로는 정상적인 회사예요. 근데 불법을 저질러. 이 사람들만 20만 명이고 소속조차 없다. 아예 대놓고 나는 불법 체류하고 범죄자다 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훨씬. 그리고 캄보디아의 GDP 절반 가까이가 범죄 수익에서 나와요. 이게 나라가 범죄 집단이냐 생각되는데요. 자, 일단 최근에 한국 대학생이 사망하면서 이슈가 많이 됐는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방송사에서 우리나라도 KBS, SBS 다 취재를 했었고 해외에서도 이슈가 많아요. 피해자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이거 우리나라 만만하게 보고 한국 지금 선진국인데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필리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피해 국민이 다양합니다. 특히 그래서 미국이나 유엔에서도 캄보디아 인신매매를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어떻게 캄보디아가 범죄 소굴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우리나라 피해자들, 또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 상황은 어떤지, 또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난 여름에요, 충남 천안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 다니던 22살 박 씨가 학교 선배한테 이런 제안을 받아요. 선배는 홍 씨인데요. 27살이에요. 홍 씨는 내가 너 돈 벌게 해줄까? 은행 가서 계좌 하나 만들어봐. 그거 들고 캄보디아에 정말 잠시만 다녀와. 거기 내가 아는 형들한테 통장 팔면 엄청 비싸게 사줄 거야. 나도 이걸로 몇 천만 원 벌었잖아. 안 쓰는 계좌라고 생각해. 상관없어. 내가 그 캄보디아 가는 비행기 표랑 좋은 호텔 하나랑 식사까지 다 해결해 줄게. 박 씨는 솔깃했어요. 형, 그런 게 있어요? 한번 가볼까? 부모님에게는 뭔가 좀 구린 구석이 나니까 제대로 말은 못하고, 엄마 아빠 캄보디아에 취업 박람회 다녀올게요 하고 떠난 겁니다. 7월 17일에 박 씨가 도착한 곳은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서 차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보코르 산이에요. 진짜 산, 보코르 마운틴인데요. 도착해보니까 거대한 범죄 단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프린스 그룹의 연계 조직이 보이스 스캠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 씨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통장 뺏기고 감금, 여기 일당들이 시키는 일을 하는데요. 마약 운반을 해요. 시킨 대로 해야지. 안 하면 때리니까. 박 씨는 나 그냥 통장만 팔고 돌아오는 건 줄 알았는데 집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박 씨 명의의 그 통장 있죠. 대포 통장이에요.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보이스피싱 일당이 범죄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이 박 씨 통장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피해자들의 돈이 들어갔는데 계속 돈이 사라져. 피해자들이 입금하면 누가 출금하고 또 입금하면 출금하고 한국에서 출금을 하는 거예요. 박 씨는 지금 캄보디아 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박 씨를 데리고 있던 보이스피싱 일당들 조선족입니다. 이것 봐라. 통장에 돈이 왜 사라져? 짜고 치고 하는 거 아이가? 사실은요. 이게 대학교 선배 홍 씨 있죠. 모집책. 이 홍 씨의 짓이에요. 박 씨가 은행 가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홍 씨가 지키고 있었어. 딱 있다가 비밀번호랑 OTP까지 다 알아냈고요. 처음부터 홍 씨는 동생이 통장을 들고 오면 이걸 가로챌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보낸 겁니다. 일명 통장 누르기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박 씨처럼 만만 안에 찾는 거죠. 통장 만들어 하고 얘는 일단 보내요. 캄보디아로. 대신에 그 통장을 가지고서 출금하는 건 홍 씨인 거예요. 그렇게 그 돈을 빼돌리고 잠적하는 거지. 이걸 박 씨는 몰랐어요. 홍 씨에게 속은 거지. 또 홍 씨도 또 그 위에 보스가 있어요. 국내 모집 총괄책 A라고 할게요. 아예 작당을 하고 박 씨는 캄보디아로 보내고 통장은 누르기 하겠다. 무려 5,7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문제는 박 씨의 안전이죠. 왜냐면 보이스피싱 일당이 이제 박 씨를 그 통장에 돈 들어오면 내가 그 돈 챙기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근데 감히 우리 돈을 빼돌려? 이때부터 박 씨의 지옥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저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박 씨가 강제로 필로폰을 주입받는 장면이 있거든요. 계속 들이마실 수 있게. 죽기 싫으면 마셔라. 마셔. 더. 세기. 이 장면이 유튜브만 검색해도 나와요. 근데 그거 보는데 좀 충격적입니다. 강제로 마약을 먹이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박 씨는 점점 무너지죠. 나는 모르는데요. 그 선배가 중간에서 뭐 어떻게 했나 봐요. 저는 몰라요. 근데 조선족 일당은 돈 내놔라. 너네 그 서울에 있는 홍 씨랑 짜고 친 거 아니야? 그러고 조선족 일당이요. 니 약했으니까 약값. 약해가지고 일도 못하지. 하루 일당 얼마 하면서 박 씨에게 빚을 지게 만듭니다. 이거 갚을 때까지 도망 못 간다. 거기다 폭행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물담배 같은 건가요?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그 필로폰인데 그걸 이렇게 수증기로 들이마실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물담배 맞네요. 그러면 후카 같은 거죠. 일단 이 일당들이 사람들을 2층 침대에다 묶어두고요. 몽둥이로 때리고 전기 고문하고요. 실제 이 모습도 현장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이 있거든요. 박 씨는 억울하다. 저는 모릅니다. 얘기하는데 조직원들은 계속 또 모른다고 해라 이 새끼야 이러면서 계속 때려. 이렇게 소리치는 모습까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박 씨가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휴대폰도 가지고 있었대요. 처음에는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어. 바로 선배 홍 씨. 홍 씨가 나 여기 팔아 넘긴 줄 모르고 홍 씨 통장 누르기 한 줄 모르고 연락을 해서 선배 여기 오니까 좀 이상한데요? 아니 막 때리고 저 나갈래요. 홍 씨 뭐라 했냐면 야 신고하면 일 커지니까 내가 직접 해결할게. 너 가만히 있어. 당연히 아무 짓도 안 하죠. 내가 팔아 넘긴 건데. 그래서 박 씨가 처음에 가족들에게 신고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지연시킨 겁니다. 결국에는 조선족 일당 어떻게 하냐. 7월 20일에요. 박 씨가 캄보디아에 간 지 3일 만이에요. 이 일당 중에 리광호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요. 리광호입니다. 걸어서 여기 사고가 생겼으니까 사고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답이지 않습니까? 양아치도 아니고 저희는 그냥 돈만 받으면 됩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5,700만 원 내놓으라고. 안 주면 니네 아들 미얀마로 팔아 넘기겠다. 가족은 아니 당장 하루아침에 현금 5,700을 어떻게 만들어요? 답답하죠. 그래서 5월 27일에요. 박 씨의 형이 캄보디아 대사관에 연락을 했어요. 당시 대사관 당직자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거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데요?
그 최대한 정보를 확보해서 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되면요, 저희가 경찰이랑 협조를 할 테니 다시 연락해주세요. 이런 답을 들었어요. 대사관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지금 여러분, 캄보디아 경찰에서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런 신고, 구조 요청, 살려달라, 이런 신고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았는지 경찰에서 매뉴얼로 만들어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사관 직원도 국민이 신고를 했어. 그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게 맞죠. 당연한데 또 사법권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박 씨의 형처럼 신고를 했어요. 지금 제 동생이 납치됐어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렇게 신고를 해, 대사관에. 대사관 직원이 이걸 안내해줘요. 대사관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취업사기 감금 피해 시 현지 경찰 신고 방법 안내. 여기에 매뉴얼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정확히 나와 있죠. 대사관은 당지에서 사법 권한이 없는 바 직접 현장에 출동해 범죄 수사, 범인 체포, 직접 구출 활동은 불가하며 영사 조력으로서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접수 이후에 신속한 처리를 경찰에 요청하고 있음. 그러니까 단계가 뭐냐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요.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대사관에서 접수된 거 확인하고 이후에 경찰에 연락해서 빨리 그 사건 처리해달라, 이렇게 협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 어떻게 하냐? 자, 신고 여기 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국내 소지 폰으로 어디로 걸고, 현지 캄보디아 폰으론 어디 걸고, 그 후에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경찰 신고를 한다고? 이용해서 경찰청 핫라인 117과 연결.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해당 텔레그램 채널에서 아래 사진과 같이 본인의 현재 상황을 영문으로 간략히 기재. 영어 못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친절하게 구글 번역기 사용 또는 예시 문구를 활용. 거기다가 구글 맵이나 텔레그램 기능을 활용해서 현재 본인의 위치, 연락처, 건물 사진, 동호수까지 정확히 알아야 돼. 여권 사본, 현재 얼굴 사진, 구조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 등을 전송. 이게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캄보디아 경찰은 본인 직접 신고를 원칙.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이 신고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리 신고 가능하고 있으며, 신고에 필요한 위 자료가 모두 제출되기 전까지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음. 일단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래요. 가족이 신고하면 안 된대. 근데 가족이 신고할 때도 뭔가 조건이 있어요. 아니, 보통 납치되고 감금됐어. 그럼 가족이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본인이 신고하는 게 원칙이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세요. 내가 지금 감금됐어. 그러면 내 위치를 모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락처도 모를 수도 있잖아. 휴대폰 뺏겼어. 내 얼굴 사진 어떻게 찍어? 내가 있는 건물, 동호수 몰라. 여권 사본, 여권 뺏겼어. 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신고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근데 또 이거에 또 캄보디아 경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요건이 다 갖춰지고 신고를 하고 대사관에 다시 연락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그럼 대사관이 현지 캄보디아 경찰에 이제 수사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대사관도 할 말 참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대사관은 일단 여기까지. 뒤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여권 신청 절차가 안내. 그러니까 사진도 정면, 현재 본인 얼굴 사진. 이거 봤을 땐 경찰이 잡으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박 씨 형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신고하겠어? 동생이 형, 나 살려줘. 끊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주소를 어떻게 알아요? 심지어 그 협박 범에게 연락이 왔네. 자, 그래서 형이요, 다음날 경북 예천경찰서에도 신고를 합니다. 제 동생이 대출금을 못 갚아서 지금 감금된 것 같습니다. 경찰이 재외국민 보호과랑 영사 콜센터에 연락을 해서요, 박 씨를 찾는데요. 2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결국에는 박 씨 시신이 캄포트주 복고산 인근에서 발견됐어요.
경찰이 이 시신 지문을 바로 떠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실종된, 납치된 대학생 박 씨가 맞다 밝혀집니다. 결국에는 죽고 나서야 밝혀진 거예요. 얼마 뒤에 범인도 잡혔어요. 어떻게 잡혔냐면요. 한밤중에 픽업 트럭이 막 달리고 있는데 마침 캄보디아 경찰이 검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차 안에 박 씨 시신이 있었어요. 운전자 35세 싱팽 발음 잘해야 돼. 그 옆에 타고 있던 43세 주 렌체. 이 둘이 먼저 체포가 됐고요. 경찰이 이제 얘네들 본거지로 갔죠. 체포 먼저 하고 나서. 근데 거기서 35세 류하오신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 다 중국인이에요. 조선족인데 조선족도 중국인이에요. 하지만 주범은 따로 있거든요. 앞에 보여드렸던 리광호. 리광호가 박 씨 가족에게 연락했던, 전화했던 이제 그 인물이고요. 또 박 씨에게 필로폰 강제로 시켰던, 직접 살해하겠다 협박했던 그 인물입니다. 실제로도 직접 살해에 가담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나이는 34세, 1991년생, 믿기지 않지만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고요. 키는 160. 근데 여러분, 리강호가 누구냐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강남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 있죠. 그 가담자예요. 기억하세요? 2023년도 4월이거든요. 학원가에서 우유에 필로폰이랑 설탕을 넣어서 섞어가지고 이걸 애들에게 먹였어. 실제로 13명에게 나눠줬고요. 그 중에 9명의 아이들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먹은 것 보고 얘가 마셨다. 그럼 바로 부모에게 연락해가지고 당신 아이가 마약 음료수 마셨는데 경찰이 제가 바로 신고합니다. 협박하고 돈 뜯은 그 사건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범은 체포가 됐어요. 주범은 중국에서 체포됐고 23년형 받았거든요. 근데 나머지 일당 중에 안 잡힌 놈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유통 총책을 담당했던 게 바로 리광호입니다. 빨리 잡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안 잡혔어요. 그러다가 이 돈 냄새 맡고 캄보디아로 갔네? 나중에 박 씨랑 함께 있다가 탈출한 피해자가 한 명 더 있거든요. 이 피해자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하는 말이 리광호가 박 씨를 전기로 지지고요. 팔뚝이랑 무릎, 정강이, 얼굴, 허리 그냥 몸 곳곳이 멍투성이었습니다. 몸이 검은색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시작점인 통장 누르기 했던 모집책 홍 씨도 잡혔어요. 지금 한국 경찰에 구속되어 있고 그 보스 A 씨는 어제 인천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아마 올해 가을 한 11월쯤에 재판을 한다고는 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박 씨의 시신은요 지금 캄보디아에 있고 어느 사원에 안치되어 있는데요. 가족들은 답답하죠. 빨리 시신이라도 받고 싶은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부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국과수랑 경찰이 나가 있어요. 같이 공동으로 부검을 진행하겠다 밝혔고 부검 이후에 화장해서 유골이 한국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뭐 국과수랑 같이 부검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 이슈되지 않았다면 공동 부검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시신 그 신원도 확인됐을까요? 수사는 됐을까? 용의자 잡혔을까? 그냥 묻혔을 거예요. 이미 묻힌 사건들도 많을 테고. 이 사건 터지고요. 캄보디아 정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 문서를 자세히 보면요. 구구절절 우리나라 캄보디아 문제 없는데? 이 내용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피해자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사건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신문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피해자가 고문으로 살해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정부에서 아니라고. 이 언론들 허위, 과장 보도하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정정 보도 내라. 이런 게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문에 적혀 있어요. 뭐 지들이 뭔 할 말이 있어. 정부가 이러는데 어떻게 수사를 믿고 맡기겠어요. 그리고 이 사건 피해자가 박 씨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코르산 그 범죄 단지 안에 한국인이 한 23명 갇혀 있다고 해요. 아니 당장 쳐들어가서 구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는 걸까?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전역에 우리 아들이, 제 동생이, 제 친구가 일하러 갔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라는 신고가 속출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한 300명이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1000명 이상일 것이다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죠. 더 많을지도. 그리고 한국인은요, 여기 잡혀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소수 국민이에요. 한국인은 극소수. 유엔이 2024년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캄보디아 스캠센터, 이 범죄 집단의 스캠센터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10만 명에서 15만 명이 인신매매로 잡혀 있을 것이다. 베트남, 태국, 미얀마, 중국 대부분 아시안 국적이고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상당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거죠. 한국인은 그 중에 일부야.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나라 캄보디아까지 온 걸까요? 경로는 다양합니다. 빚내서 사채업자한테 쫓기다가 야, 너 거기 가라. 거기 서류 들고 가서 전달만 해주면 내가 그 빚 탕감해줄게. 이렇게 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채업자에게 팔려온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캄보디아 여행 가서 여행 그 동행 구하다가 다음날 눈 떠보니까 저 감금돼 있던데요. 심지어 보이스피싱인 걸 알면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알면서, 불법인 걸 알면서. 뭐 보이스피싱까진 몰랐다 쳐요. 그렇지만 박 씨처럼 뭔가 이 통장 빌려주는 게 불법적인 일인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돈 때문에 스스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직전에 본 뉴스에 어떤 인터뷰 있었는데 한국인들 중에서요 90% 가까이가 박 씨처럼 간대요. 그러니까 유인책에게 모집책에게 끌려서 가는 거지. 물론 홍 씨의 경우는 홍 씨가 지금 체포된 홍 씨 있죠? 조선족이다, 뭐 중국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근데 같은 한국인이 야, 저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유인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무섭죠. 어쩌면 그 유인책 또한 처음엔 피해자였을지 모르지. 근데 가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아예 다 포기하고 또 다른 친구들 뭐 심지어 할당량도 있대요. 2명 데려와라, 3명 데려와라. 데리고 가고. 정말 다양합니다. 대부분은요. 취업 알선 광고. 알바 제안 보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알바 공고가 있어요. 실제 공고문이에요. 여직원 모집, 고객 상담원, 초보 가능. 근데 고정 수입이 $7,000입니다. $7,000면요. 월 1,000이에요, 월 1,000. 거기다 콜센터 경력자. 목소리 좋고 막 사람들이 혹하는 그런 발음이야. 진짜 콜센터 직원 같아. 그럼 $8,000 플러스 알파. 남자 직원도 모집해요. 남자 직원은 채터. 채팅하는 사람이에요. 조선족 통역. 채터 고정급여는 $2,000 플러스 알파. 통역 알바는 고정급여 $6,000. 진짜 절실한 분만 모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혹하는 거예요. 혹했어. 제가 픽션이지만 뭐 픽션이 아니에요. 일단 등장인물은 실존 인물이 아니지만 만수라는 친구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친구가 어떻게 보이스피싱 조직이 되었는지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방금 보여드린 이 공고를 보고 지원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가상의 친구. 만수, 이만수. 자, 만수는 진작에 대학교 졸업을 했어요. 근데 취업이 안 돼. 돈은 없고 알바는 좀 하다 그만두고 또 하다 그만두고 너무 힘들어. 근데 카드값 갚으려다 보니까 빚이 점점 늘어나요.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쳐 맞을 것 같아. 마침 괜찮은 알바 없나 사이트를 막 보고 있는데 이 사이트도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뒤져보고 있는데 공고를 발견한 거예요. 돈 많이 준다고? 안 갈 이유가 있나? 그리고 캄보디아? 그럼 나 해외 기업에 취업하는 거야? 외국계 회사야? 왠지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도 어디 이름 모를 회사에 취업했다. 이것보다 야, 나 저기 해외에 취업했어. 나 내일 모레 출국해. 출국. 이게 더 간지나는데 연락하는 거예요. 저 모집 공고 보고 연락 드렸는데요. 진짜 한 달에 250 거기다가 보너스 숙식 제공? 진짜 맞죠? 회사에서는 네 맞습니다. 언제 올 수 있는데요? 캄보디아 바로 올 수 있어요? 네,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제가 그 비행기표 살 돈이 없거든요. 아이, 그런 건 걱정 마세요.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할 겁니다. 진짜요? 되게 좋은 회사인가 보다. 만수는 비행기 티켓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캄보디아로 갑니다. 공항에서 딱 내렸는데 딱 캐리어 끌고 나갔더니 나를 반겨주는 회사 직원도 있는 거예요. 김만수 이렇게 딱
이만수였나? 헷갈리네. 이만수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카드까지 딱 들고 있어. 매니저 리씨예요. 리씨. 만수군, 우리 회사에 취업한 걸 격하게 환영합니다. 조선족이야. 아주 친절하게 밴으로 안내를 하는데 몇 시간 정도 비포장도로로 열심히 달려가요. 근데 저 멀리 무슨 군사시설처럼 보이는 큰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뚱맞게 산을 막 달렸더니 갑자기 큰 막 건물이 막 나와. 으리으리한 건물이 3m가 넘는 높다란 담장이 사방을 다 막고 있고요. 그 위에는 녹슨 철조망 뾰족하게 막 휘감겨 있어. 저기 38선에 있는 그런 철조망이에요. 가까이 가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 그 출입구는 오토바이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쪽문입니다. 거기서 무표정한 경비들이 무전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서성이고 있어요. 차량은 건문을 통과해야지 큰 대문을 열어줘요. 만수는 여기 좀 보안이 엄청 중요한 회사인가 보다. 되게 큰 데인가 봐. 자, 만수군, 이쪽으로 오면 돼요. 리씨는 숙소로 만수를 데려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여권이랑 휴대폰 다 반납하고 통장 아이 가져왔나? 내가 급여 줄 테니까 다 알려줘. 비밀번호, 뭐 OPT 요런 거 다 알려줘야 돼요. 그거 주고 여권까지 딱 주면 이제 끝이 나는데 이 순간 만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갑자기 리씨는 돌변하더니 어이 시간 없다. 한눈 팔지 말고 빨리 와. 갑자기 반말 쓰고 세상 친절했는데 내 이름 이만수 딱 들고 막 이렇게 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좀 싸늘해요. 그렇게 만수를 데려갔는데 건물 안에 긴 복도가 있어요. 그 옆으로는 문이 여러 개 쫙 있는데 사무실인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누가 막 소리를 지르고 여기서는 막 하는 비명소리 들리고 이때부터 만수는 쎄했죠. 여기 어디지? 엄마 아빠. 그렇게 도착한 사무실 문이 열리는데 여기가 회사인가 PC방인가 책상에는요 휴대폰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이게 보이세요? 이러고 일하는 거예요. 세상 처음 보는 광경. 사람들도 많아요. 다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모니터를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마냥 여러 대를 두고서 이제 막 일을 하는데 만수가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눈빛은 퀭하고 막 영혼이 없어 보이고 여기 저기 막 멍이 들어있고 심지어 머리카락이 잘린 사람도 있어. 그냥 이렇게 싹둑 잘린 게 아니라 이런 데가 막 땜빵이 막 이만큼 나 있고 그리고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고 다니네? 아니 왜 신발을 벗어야 하지? 도망가니까.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뛰면 안 되니까. 자, 만수는 조금 더 걸어갔어요. 뭐야? 저 사람은 손톱이 왜 저래? 멍이 들었나? 손톱이 없잖아. 손톱이 없어. 뽑혔어. 손톱 발톱을 그렇게 뽑는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뭔가 촤르륵 하는 플라스틱 그 쪼가리들이 널브러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유심이었어요. 그 유심칩 그게 막 이렇게 쌓여 있어. 만수는 두리번 하는데 웬 조선족이 서류를 들고 옵니다. 사인해라. 내민 건 계약서. 아주 심플한데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부터 이만수는 최소 6개월간 일을 한다. 15시간 근무. 휴무 없음. 기본 1,500달러. 한 200만 원쯤 돼요. 성과급 매출액 대비 몇 %? 만수는 뭐지? 분명히 기본급은 2,000불이었는데 왜 1,500불로 줄었지? 500불은 뭐 세금인가? 뭐야?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이게 어디야? 하고 이제 보는데 계약서 하단에 비용 청구, 괄호치고 채무, 괄호 닫고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적혀 있냐?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오는 항공료 및 비자 발급 비용, 원화로 얘기 드릴게요. 600만 원, PC 한 대, 모니터 2대, 800만 원, 키보드 100만 원, 마우스 80만 원, 스마트폰 플러스 유심비 300만 원, 기숙사비 및 생활비, 밥값 1일 6만 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거 선불로 3개월치 내야 한다. 관리비 및 알선 수수료 800만 원, 총 부채 하나로 3천만 원.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마우스 하나에 80만 원. 이건 말고도 그런 거 있죠. 전기료, 아니면 물 이런 거, 수도료 이런 건 매일매일 기록을 해서 실비 청구한다. 진짜 기록했대요. 니네 방에서 기름 얼마 썼네, 전기 얼마 썼네, 다 기록해두고
그리고 채무라 그랬죠. 이 채무 상환 완료 전까지 계약자는 회사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며 무단 이탈 시 2천만 원 상당의 위약금 즉시 발생함. 가족, 지인, 외부 기관에 연락하는 행위 발생 시 추가 벌금 1,400만 원 청구됨. 제일 하단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 계약은 양측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체결되었음. 분쟁 발생 시 해당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이게 취업 계약이에요. 노개 계약이지. 만수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나는 회사 일하러 왔는데 오자마자 빚이 생겼네? 내가 인신매매 소굴에 빠졌구나. 이 사람들 보이스피싱 일당들이구나. 만수는 선생님 6개월 뒤엔 정말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지. 열심히 하면 나갈 수 있어.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가요. 일당들이 다 감시하고 만약에 도망가요? 도망가더라도 경찰이랑 공항 직원들이 다 한통속입니다. 도망가면 다시 끌려와. 그럼 처맞기만 해. 그걸 왜 도망가요? 계약서에 사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인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이미 몸이 넘어왔는데. 계속 세뇌시키고요. 심지어 운이 좋아서 도망가서 공항에서 안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세뇌를 당해요? 그러면 정말 내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돼도 도망을 못 갑니다. 그렇게 만수가 보이스피싱 일당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알죠. 보이스피싱 이거 범죄인데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이게 또 족쇄가 돼가지고 도망 못 가고. 어차피 도망가도 나 체포되는 거 아니야? 무엇보다요. 빚이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 인신매매 당하는 거예요. 왜 예전에 우리나라 사창가에 팔려간 성매매 여성들 있죠. 그분들이 빚이 계속 쌓여가지고 못 벗어나요. 딱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만수가 좀 안일하게 돈 좀 쉽게 벌려고 이제 헷가닥 해가지고 잘못된 생각으로 왔잖아요. 제 발로. 근데 납치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40대 한국인 남성 A씨인데요. A씨는 지난 7월에 캄보디아에 혼자 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놀다 보니까 처음 보는 중국인들하고 신나게 술을 마신 거지. 근데 갑자기 이 중국인들이 돌변하더니 A씨 무릎 꿇게 해가지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재떨이 던지고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달라. 10,000불. 한 1,400만 원. A씨는 저 그런 돈 없는데요? 버티니까 그럼 몸으로 때워야지. 인신매매 소굴에 팔아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 어떤 관광객이 이렇게 중국인들하고 술을 막 마시다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잠깐 술 마시다가 화장실 또 갔다가 하고 또 왔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경찰들이 우리 테이블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흰 가루가 든 봉지가 올라가 있어. 그 순간 경찰이 너 마약했지? 아니요. 왜 저 모르는데요, 저는? 바로 체포하는데 이거 누가 했을까? 셋업 범죄죠. 중국인이 옆에서 이제 꾸미고 경찰 신고한 거예요. 어쨌든 체포가 됐어. 근데 웃긴 게 체포가 중국인들하고 같이 체포됐거든요. 이들이 바람에 넣어. 그 캄보디아를 잘 모르시나 본데요. 캄보디아 이런 일 있으면 그냥 돈 주고 해결해야 돼요. 그 1,000만 원 줘야 돼요. 그렇게 주고 풀려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경찰이랑 중국인이랑 다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 무섭죠. 이래서 여행 가면 낯선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인일지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에서 뭘 할까요? 뭐해서 돈 벌까? 보이스피싱. 이것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 불법 도박, 일명 피그 부처링 스캠이라고도 하거든요. 번역하자면 돼지 도살 스캠인데요. 우리가 보이스피싱 하면 단발성으로 잠깐 속아가지고 하루 만에 후다닥 벌어지는 사기 아니에요. 근데 로맨스 스캠, 아니 불법 리딩방 이런 거는 짧게는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몇 달 동안 공들여서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 있는 돼지에게 사료 주고 물도 주고 살을 찌우면서 잘 키워가지고 주인을 믿고 따를 때쯤에 도살해버리는 거죠. 그 원리라고 해요. 그럼 사기꾼 한 명당 피해자 한 명일까요? 아니요. 아니 사기꾼 한 명당 피해자 한 명이면 효율이 너무 떨어져. 그래서 공장처럼 돌립니다. 자, 지금 사진처럼 보이스피싱 한 명이 한 20개에서 30개의 계정을 만들어요. 왓츠앱이나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하루에도 수백 명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사람이 손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프로그램으로 알아서 보내줍니다.
여기 보면 끔찍하지 않아요? 여기 캄보디아예요. 아니 휴대폰이 이제 몇 개야 이게 무슨 백남준 텔레비전 그 작품처럼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자동 모드로 메시지를 발송하거든요. 근데 이걸 또 수시로 수동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럼 보통은 AI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군인이다, 의사다 이렇게 하다가 좀 사람이 개입을 해야겠다. 좀 자연스러워야겠는데 그 순간에는 이 피싱범이 직접 문자를 쓰기도 합니다. 당연히 나라별로 운영이 되겠죠. 한국팀, 베트남팀, 중국팀 다 따로 있고요.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당하는 게 리딩방이에요. 리딩방 뭐냐? 투자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라만 하세요. 돈이 됩니다. 네, 그런 단톡방인데 이게 어떤 분들이 피해를 입냐면요. 대부분 그 소일거리 찾는 주부들 있죠. 정말 반찬값이나 학원비 벌어보려고 하는 그 주부들 아니면 한탕을 노리려는 대학생들 이들이 주로 타겟이에요. 단톡방 만들면 들어가면 예를 들어 한 10명이 있어. 저가 이제 피해자예요. 당했어.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야 안나야 여기 좋은 데 있으니까 이 사람이 따라서 시킨 대로 하면 돼. 들어와. 안나 들어갔어. 들어가서 10명이 있는데 한 명이 전문가예요. 리더. 이 리딩방을 이끄는 거죠. 자, 제가 언제 몇 시 몇 분 이 종목 사라고 할 때 사야 합니다. 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또 그냥 우리가 아는 무슨 키움증권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지들이 만든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입금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금하는 순간 끝난 거지. 자, 리딩방 시작해요. 자, 100만 원 지금 사세요. 했는데 샀어. 막 금액이 막 올라. 그리고 심지어 옆에 있는 다른 9명도 나랑 같이 돈 벌겠다 들어온 사람들도 다 샀대. 감사합니다. 누구누구님 감사합니다. 저 돈 벌었어요. 감사합니다. 막 이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꼽을 줘요. 어떻게 하냐면 자, 리더가 한참 막 하다가 안나님 제가 8시 6분 45초에 사라고 했는데 왜 50초에 산 거예요? 막 이래.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사람들 다 돈 잃었잖아요. 죄송합니다. 꼽을 줘서 약간의 그 자기 말을 잘 듣게, 잘 따라오게 만드는 거지. 근데 알고 보면 이 방에서 멀쩡한 사람은 나 혼자다. 다 바람잡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돈을 출금하려고 하면 못하죠. 각종 핑계를 대요. 출금하려면 뭐 수수료 얼마를 넣어야 된다. 오히려 돈을 더 넣어. 그러다가 나는 한 200만 원만 하려고 했는데 2천만 원. 뭐 댓글에도 지금 억 단위가 나오는데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피해를 한국인들이 많이 당하고요. 또 이런 장비들 가지고 이게 양이 얼마나 많아요. 조회수 올리고 기사 댓글, 뭐 심지어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죠. 댓글 부대에 동원이 된다고도 해요. 좋아요 뭐 이런 거 누르고. 근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인신매매를 당해서 그들도 어쩌면 처음엔 피해자였죠. 당해서 팔려온 사람들이에요. 보이스피싱의 가해자이자 인신매매 피해자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보이스피싱범 옆에는 매니저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몽둥이나 아니면 저기 전기 충격기 같은 거 딱 들고서 실적이 안 좋아? 그러면 니 잘해라. 얻어맞고 때리고 전기 충격기로 막 지지고 아니면 군화로 밟혀요. 지금 그 영상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유튜브에도 많이 있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해요.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들 어떻게 6개월 뒤면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막 하는데 피싱을 잘 못하네 얘는. 나는 얘 잘 못 키우겠어. 그럼 다른 조직으로 팔아넘겨요. 그래서 계속 인신매매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잡혀온 사람들이 노예 계약을 했어요. 만수처럼 6개월 노예 계약을 했어. 사실 법적으로 효력도 없는 건데 이 만수 같은 좀 이런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내가 6개월만 참으면 갈 수 있구나. 나갈 수 있구나. 꾹 참고 해. 근데 사실 6개월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고요. 이미 이 집단은 이번 달 만수 팔아야 되는데 어디로 팔까? 고민하기 시작했어. 한 5개월쯤 지나면 만수에게 막 시비를 털어요. 괜히 막, 너 똑바로 안 하니? 실적 이게 뭐고? 예를 들어 만수가 태자단지에 있었다. 그러면 망고단지로 넘기는 거야. 망고단지에 왔어요. 만수 왔더니 또 비슷한 그 계약서 사인하래. 6개월의 교통비, 숙박비. 또 우리가 너 사오는데 뭐 얼마 들었다. 각종 수수료 다 매기고 만수는 또 6개월이야? 시킨 대로 해. 나중에 또 다른 단지에 팔려가고 평생을 인신매매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영원하겠냐? 아니죠. 자, 갈립니다 여기서.
탈출하는 사람. 탈출해. 도움 잘 받아가지고 한인단체, 교회에 도움 잘 받아가지고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을 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원래는 피해자였지만 그냥 관리인이 되는 거죠. 흑화된 거야. 나도 또 다른 사람들 모집하고 친구 꼬드기고 조직 일원이 된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망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진짜 얘는 막 예를 들어 만수라고 안 할래. 만수 너무 불쌍해. 어떤 애가 너무 막 일을 못해. 안 돼. 때리는 것도 뭐 한계가 있지.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강제로 묶어둬요. 그리고 피를 뽑아. 그 피를 팔아요. 그리고 얘는 일 안 시켜요.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냥 먹여. 그럼 또 피가 생기겠지. 그거 또 뽑아서 또 팔아. 심지어 장기 밀매까지 한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뭘까?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큰 범죄 조직을 운영하는데 왜 캄보디아에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단요, 이 범죄 조직 대부분은 중국인입니다. 본거지는 크게 세 곳, 수도 프놈펜, 프놈펜에서 차로 한 3시간 정도쯤 떨어진 시아누크빌이라고 있어요. 여기랑 마지막은 태국과 국경에 있는 포이펫.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곳이 바로 시아누크빌인데요. 여기는 그냥 중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중국이야, 여긴.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면 2018년도에 중국 시진핑이 사오헤이추어라는 흑악 척결 운동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범죄와의 전쟁이에요. 2018년도부터 2년 동안에 범죄자 23만 명이 넘게 체포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집단들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캄보디아 어떠냐? 가자. 계기는 있어요. 카지노. 중국이 카지노가 불법이거든요. 근데 캄보디아는 합법이었어요. 거기서 카지노를 열다 보니까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의 단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멀쩡한 중국인들도 아니라 중국 범죄자들이 쓰나미처럼 막 우르르 시아누크빌로 몰려왔어요. 원래 여기 휴양지였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단지가 되었다. 여기서 이제 스물스물 스캠 센터를 오픈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기 있던 공장들, 회사들이 셧다운하거나 폐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중국인들이 이 공장 건물을 헐값에 사들여요. 1개, 2개, 그 옆에 또 옆에 사다 보니까 단지가 된 거지. 심지어 여러분 이 안에 화장터도 있대요. 그러니까 때리다가 죽으면 그냥 화장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실종자들 대부분이 지금 그런 식으로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캄보디아 정부는 왜 아무것도 안 해? 왜 안 잡을까요? 아니 관광 수입이 그래도 꽤 비중이 있는 나라거든요. 왜 위험하게 방치할까? 그 이유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단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 고위 정치인들하고 아주 찰떡같이 붙어 먹었어. 뇌물을 주는데요. 이게 몇 천만 원, 몇 억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캄보디아에서 몇 억은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근데 최소 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 준다. 그러면 범죄 수익이 얼마나 크길래 몇백억까지 상납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세금이죠, 세금. 여러분 캄보디아 2024년도 GDP가요 463달러예요. 여기에 40%에 해당하는 190억 달러가 범죄 수익입니다. 190억 달러 하면 좀 감이 안 오죠. 하나로는 25조인데요. 스타벅스 연매출 절반에 해당하고요. 마찬가지 넷플릭스 1년 매출 반이에요. 캄보디아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범죄로. 또 캄보디아는 총리 독재 1당 체제예요. 견제가 안 돼. 부정부패가 점점 누적되는 거죠. 발전해. 자, 그러면 가장 낮은 공직자 경찰부터 시작을 해요. 만약에 내가 인신매매 당했어. 가장 먼저 경찰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신고해야 하잖아. 신고를 했어요. 본인 이름, 성별, 나이, 국적, 여권번호, 심지어 가해자 정보까지 다 줘. 내가 피해 당한 거, 이 피해자들이 나중에 증명하려고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었거든요. 그거 다 보내. 그러면 이제 겨우 캄보디아 경찰이 움직이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실제 사례입니다. 자, 필리핀 출신 27살 여성 카를라는요. 2023년 2월에 이 집단이 들어왔어요. 만수랑 비슷하게 그 취업 사기를 당한 건데, 카를라는 암호화폐 거래소, 거기서 고객센터에서 일한다. 그 조건으로 왔는데
웬걸? 저기 허름한 카지노 뒤편에 높은 담벼락이 있고 그 건물 안에 감금됐습니다. 너 700만 원 못 주면, 안 주면 너 못 나가? 마찬가지. 카를라는 여기서 보이스피싱 하게 됐는데 중국인들이요 그렇게 때렸대요. 실수하면 때리고 실적 안 좋으면 때리고. 근데 카를라 말고 다른 필리핀 동료들도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도 엄청 맞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 나중에 밝혀지지만 동료 2명 있는데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카를라는요 중국인들이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경찰들에게 돈을 두둑히 찔러주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봤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는데 한 명당 3만 불씩. 여러분 3만 불은요 4천만 원이에요. 이 일개 경찰이 어디서 그런 거금을 벌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 한통속인 거예요. 이후에 카를라 다른 조직으로 팔려갔어요. 이때 카를라가 용기를 냈어.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가지고 제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 건데요. 살려주세요. 신고도 그 지역에 있는 같은 그 지역 경찰에 신고하면 어차피 한통속인데 오겠어요? 안 오겠지. 오히려 중국인들에게 알려주겠죠. 그래서 다른 그 주단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됐어요. 이날 카를라가 버스 타고 팔려가는데 버스 안에 카를라 말고 26명이 더 있었거든요. 필리핀 사람들. 오전 10시쯤에 건물 밖으로 이렇게 쓱 나오니까 저 앞에 무장한 경찰이 있어. 버스를 딱 세우는 거예요. 자, 모두 나오세요. 내리세요. 필리핀 사람들은 다행이다. 다행히 팔려가기 직전에 극적으로 구출이 됐어요. 조직원들 다 체포되고. 근데 웃긴 게 이 조직원 중에서도 경찰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자, 피해자들. 그러면 이 사람들 본국이 필리핀인데 필리핀으로 빨리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보내요. 그 전에 조사하려고 했나? 어디 임시보호소로 우르르 이동을 하는데 그래도 경찰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 카를라는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유치장으로 들어가라고. 도박범죄대응국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 유치장에 들어가요. 근데 여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치장이 아닙니다. 실내 감옥이 아니에요. 야외에 닭장처럼 노출되어 있고요. 바닥은 흙이에요. 비 오면 그냥 진흙탕 되고 물웅덩이 생기는 그런 곳이고 여기 침대가 있어요. 화장실이 있어요. 가축처럼 누워 자야 돼요. 흙탕물 위에. 샤워도 못해. 칫솔, 비누 이런 거 안 줘요. 카를라는 경찰한테 저기 그래도 저기 몸은 좀 씻게 해주세요. 안 돼? 거절했어요. 자, 카를라가 제일 무서웠던 거. 이 유치장 안에 같이 체포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인신매매범들. 나 구타하고 나한테 지시하고 나 팔아 넘기려고 했던 그 범인들까지 같이 구금을 해뒀어. 아니 어떻게 가해자랑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 둬요? 그것도 감옥에? 그러니까 이 중국 범죄자들 니네 불면 나가서 다 죽여버릴 거다. 그 안에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경찰한테는 아이고 선생님 곧 저희 보스께서 오셔가지고 섭섭하지 않게 다 챙겨드릴 겁니다. 미친 거지. 식사도요. 범죄 조직에게는 밥도 주고 깨끗한 물도 주는데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안 줘요. 물도 잘 안 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경찰에서요. 경찰이 이제 필리핀 사람들 26명 감금을 했어요. 전화를 해. 범죄 조직 우두머리에게 전화해서 내가 니네 애들이랑 필리핀 애들 잔뜩 데리고 있는데 안 데려갈 거야? 올 거야? 그래, 돈 잘 챙겨와. 안 가져오면 내가 팔아버린다? 경찰인데 팔아 넘길 거래. 심지어 이 사람들을 두고 딜도 합니다. 자, 얘들아, 니네 중국 보스가 말이야, 나한테 1,000만 원 준대. 인당 1,000만 원. 근데 니들이 나한테 1,200 주면 내가 풀어줄게. 인당. 그래도 다른 데 팔려가는 것보다 낫잖아. 진짜 나쁜 놈들이죠. 피해자들은 돈을 못 구하면 팔려가고 누구는 어떻게든 돈을 구합니다. 카를라는 겨우겨우 돈을 만들었어요. 이제 필리핀 돌아갈 수 있겠다. 돈도 줬잖아. 경찰들 매수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자, 그 다음 장벽 이민관. 이민 구금 시설로 갑니다. 거기서 또 감금되고요. 이민관이 카를라 당신 불법 체류했네. 보자. 하루에 딱 3만 원씩 420일. 계산기 어디 있나? 3만 원 곱하기 420, 1206
1260인데 내가 우수리 떼고 1200 해줄게. 1200 내. 이 돈까지 다 내고서야 카를라가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 미친 거죠. 경찰들 정부가 이렇게 썩은 거예요.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오죠. 나와. 네. 그럼 이제는 정부 관계자들, 정치인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런 범죄단지를 운영하는 회사들을 보면 그 회사 안에 등기부 이렇게 딱 떼보면은 뭐 사장, 이사 이렇게 이름이 쭉쭉 있을 거 아니에요. 캄보디아 정치인들 이름이 꼭 들어가 있어요. 꼭 무조건. 대표적인 단지를 몇 개 알려드릴게요. 크라운 산업단지. 시아누크빌에 있는 크라운 산업단지인데요. 자, 여기에는 콕 안이라는 상원 의원입니다. 4선 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 단지는 아예 대놓고 인신매매하는 집단이에요. 산업단지 아니에요. 범죄단지. 여기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남성 중에 루이지아나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줄여서 루라고 할게요. 중국인이에요. 자, 루는 감금된 지 이틀 만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다행히. 근데 경찰이 안 와. 신고 분명히 했는데 안 와. 자, 얼마 뒤에 그 일당들이에요. 범죄 일당들이 루를 딱 쳐다보는데, 야, 내가 너 때문에 경찰들 입마금하는데 4,000불 썼어. 600만 원 정도? 그거 다 네 빚이다? 그리고 엄청 맞고 다른 데로 팔려갔어요. 보통 사람 한 명을 판다. 그러면 2천만 원 좀 안 되게 받고 넘긴다고 해요. 그렇게 루는 K99라는 단지로 왔는데 여기가 이 의원, 그 콕 안에 사위의 형제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가족들이 다 헤쳐먹는 거지. 루가 왔는데 웬 남자가 진짜 거짓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온몸에 멍이 들어있어. 한쪽 눈은 거의 실명 수준이에요. 이보셔. 괜찮아요? 말도 못해. 루는 이 남자 곧 죽겠다 했는데 몇 시간 뒤에요. 이 남자가 목을 메고 죽어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아니, 목 매달 그 힘도 없을 것 같은 남자였는데 과연 스스로 한 걸까요? 위장했겠죠. 그럴 수 있는 집단이에요. 뭐 화장터가 옆에 있는데 루는 진짜 운이 좋게 자기 감금된 곳 주지사한테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할 수 있었어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주지사가 되게 그 SNS 페이스북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뭐 운이 좋았던 거죠. 경찰들을 보내줬어. 근데 웃긴 게, 자, 제가 이런 범죄 단지 안에 감금돼 있고요. 저 말고 피해자들 되게 많고요. 이렇게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이 오면 아니 이 집단을 소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이거 다 이렇게 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루만. 루 나와. 혼자 구출됐어요. 다른 피해자도 많은데 루가 기억하는 것만 한 200명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공간에만. 두 번째 범죄단지 바로 프린스 그룹이에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태자 단지라고 있어요. 여기서 태자가 프린스인 거죠. 왕자. 또 요즘에 돌고 있는 그 영상, 승리가 이제 마이크 잡고, 마이크도 되게 좀 약간 그 나훈아 그 가수처럼 약간 이렇게 잡고 막 소리 지르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반드시 GD를 캄보디아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다 중국인들이에요. 그 다 앞에서 막 와 이러고 있어. 그 소리 했던 곳이 프린스 브루잉이라는 프린스의 자회사죠. 아까 승리는 프린스에 왜 갔던 걸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갔겠어요? 돈 냄새 맡고 갔지. 뭐 인맥이 있겠죠. 부자들 인맥이. 야, 요즘 캄보디아에 돈이 그렇게 모인데 간 거 아닐까? 이 프린스의 사장이 천즈라고 하는데요. 젊은 친구예요. 87년생. 원래 중국인인데 2014년도에 캄보디아 시민권 얻었습니다. 그리고 6년 뒤에는 천즈 당신이 우리 캄보디아의 공공사업에 큰 힘이 됐습니다. 왕이 오크냐를 내려주는데요. 오크냐는 귀족이라는 호칭이에요. 귀족같이 안 생겼는데. 동시에 당시 훈센 총리의 고문으로 임명이 됐어요. 범죄 조직의 보스가 한 나라 총리의 고문입니다. 프린스 그룹은요, 더러운 건 다 해요. 인신매매, 돈 세탁, 보이스 피싱. 미국이랑 영국에서도요, 얘는 이게 프린스 그룹 회사가 아니다. 초국가적 범죄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턱에 철가루가 장난 아니야. 모래밭에 한 번 뒹구면 이렇게 되나? 인간 자석술. 확 뒤에서 한번 볼까? 너무 웃겨.
네, 그리고 또 하나 진수웨이라고 있어요. 진수웨이는 어디냐면 훈센 총리한테 대놓고 자금을 댄 시아노크비래요. 진수웨이라는 인신매매 조직이 있고요. 그걸 운행하는 사람이 동리챙이에요. 동리챙, 이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훈센 총리입니다. 지금은 전 총리가 됐죠. 당시 총리. 지금은 아들이 총리예요. 진수웨이는 그냥 거의 마을이에요. 마을.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식당, 이발소, 약국, 술집, 상점도 다 있고 심지어 그 상점에도 철창이 있어. 왜냐면 도망가면 안 되니까. 거기서 다 해결해라 이거죠. 더 웃긴 게 뭐냐면 진수의 단지 바로 모퉁이 옆에 경찰서가 있어요. 바로 옆에. 동리챙도 마찬가지. 중국인인데 캄보디아 국적을 가졌고요. 2008년도에 중국에서 자금 세탁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정말 수많은 뇌물 사건에 휘말렸는데 실제로 감옥에 간 적은 없대요. 근데 어느 순간 중국에서 이 범죄에 더 이상 안 되겠네. 시진핑이 하지 말라네. 위기를 느끼고 캄보디아로 이사 왔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동리챙은 제가 아까 언급드린 상원의 여왕 콕안 있죠. 콕안 친척 리티락스마이랑 같이 대형 리조트 사업을 해요. 거기다 루이리라는 은행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같은 이름 루이리라는 항공사도 있어요. 그럼 돈을 그냥 쓸어 담겠죠.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벌어? 돈 세탁? 내가 은행 행장인데 그냥 되지 않을까? 돈 세탁? 동리챙은 훈센 총리랑 그 측근들에게 전용기까지 대주거든요. 웃긴 게 뭐냐면 2018년도에 훈센이 전용기를 타고서 동리챙 범죄자가 지원해주는 전용기를 타고서 뉴욕의 유엔 총회에 갑니다. 거기서 훈센이 무슨 인권 얘기를 하겠어요. 뉴욕에 가는 것조차 범죄 조직에게 받은 돈으로 가는 건데. 아무튼 중국인들, 이 법 지키기 싫어하는 중국인들이 캄보디아로 몰렸는데 천국인 거죠. 돈이면 다 해결되네? 이런 나라가 어딨어? 국적 버리고 나는 이제 캄보디아 국민이다. 중국인 아니다. 나중에 이런 걸로 문제가 계속 커지니까 시안누크빌 부지사인 롱드먼치가 발표를 합니다. 시아누크빌 주에 주지사가 있고 부주지사가 있어요. 부지사라고 하더라고요. 자, 뭐라고 하냐? 인신매매와 감금에 대한 신고는 대부분 조작되었거나 단순한 계약 분쟁일 뿐입니다. 니네 보이스피싱 사기치려고 그 업주하고 계약한 거 아니냐? 이건 고용계약의 문제다. 라고 본 거죠. 롱드몬치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조직들 보스하고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다 모른대. 사진 분명히 많이 찍었는데 시아누크빌 최대 차이나타운 세운 그 진스웨이 사장이랑 또 주아민이라는 중국에서 유죄받고 도망친 사기범이 있어요. 적색 그 인터폴 적색 수배범이거든요. 거기다 동시에 캄보디아 KB그룹 KB호텔 이사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기꾼이야. 사기꾼들하고 같이 사진도 많이 찍고 어울리고 사진은 증거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알자지라 방송에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동리챙이랑 같이 사진 찍었는데 진짜 모르나요? 누구요? 동리챙? 몰라요? 심지어 주아민은 그 주아민이라는 범죄자 이 사람 이름을 딴 도로가 시아누크빌에 있어요. 그것도 모른대. 자기가 부지사로 있는 도시에 있는 도로인데 모른대. 이번에 우리나라 사건 터지기 전에 태국인들도 많이 구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태국 정부가 우리 태국인 3,000명이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있습니다.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롱드몬치는 그 근거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증거를 가져온다면 그때는 범인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도 모르죠.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돈맛을 본 거야. 세상이 무서운 줄 모르고 이 중국인들이 주는 돈맛을 보고서 그냥 캄보디아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운영하는 조직이다. 무엇보다 뒷배에 총리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 시아누크빌에서 한 400km 이동을 하면요. 포이펫이라는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 경제특구지. 범죄특구예요. 네, 여기에 캄보디아 재벌 트리피압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트리피압은 한때 그 훈센 전 총리의 고문이었어요.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트리피압이거든요. 이 단지에 가면 재밌는 게 헝허라는 군데 헝허 이 기업의 로고가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이 회사의 회장이 또 트리피압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적색 수배범 주아민도 이 그룹이랑 연결이 돼 있고 사선 의원 코간의 사위
리티 썸능이 또 여기 소속입니다. 또 황후가 소유한 은행이 있는데요. 거기 이사가 또 훈센 총리의 조카 훈토예요. 그러니까 다 얽혀 있어. 나중에는 제가 보면요. 누가 정치인이고 누가 범죄자야? 모르겠어요. 다 얽혀 있어. 훈센 총리 조카 훈토는요. 스위스랑 호주 멜버른에 대저택을 지어놓고 자식들 유학 다 시키고 아시죠 여러분? 중국에서 돈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유학 보내는 거 자녀들. 유학 다 시키고 차도 막 람보르기니 타고 그래요. 이게 다 누구 돈일까? 이 기업들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번 돈일까요?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전화 한 번 잘못 받아가지고 네, 우리 손주가 납치됐다고요? 돈 송금하고 아니면 되게 외로운 중년들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요? 혹해가지고 로맨스 스캠 당해서 보낸 돈이에요. 그 돈으로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범죄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지? 지금까지 이 캄보디아 인신매매는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지금에서야 이슈가 됐죠? 이러시는데 사실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슈였고요. 특히 그 헝허 단지, 그 중국 헝허 단지에서는 태국인이 수백 명이 구조가 됐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압수수색이나 조사나 체포, 기소, 재판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얼마나 처받은 거야. 그러면 아니 그래 경찰들 문제다. 그러면 캄보디아도 나라 같진 않지만 그래도 한 국가인데 경찰을 견제할 만한 기관이 없을까요? 있긴 해요. 캄보디아 인신매매 방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이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도 겸직하는 추보낭인데요. 이름이에요. 추보낭. 추보낭은 권한이 있어요. 경찰들이 통제할 수 있고 또 인터폴 협조하고 막 그럴 수 있는 위치거든요. 나중에 알자지라 언론에서 되게 압박 질문을 해요. 왜 관련된 인물들 기소도 안 하고 조사도 안 받습니까? 총리의 전 고문 트리피압이 인신매매 조직이랑 사기까지 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보낭은 진짜 얼굴 철판 딱 깔고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가까운 관련 당국에 문의하세요. 가까운 관련 당국이 어딨어. 다 한통속인데. 그래서 기자가 약간 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국가 인신매매 방지위원장님. 이런 건 인신매매 방지위원회에서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우려 안 되세요? 이건 수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어떻게 제가 세세한 거, 그 디테일까지 다 확인을 합니까? 답답하죠. 기자는 헝허그룹이 운영하는 인신매매 조직이 그 총리의 조카 훈토랑 연결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보다 기자님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장난하나 지금. 빨리 이건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이래요. 캄보디아가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가능할까요?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캄보디아 정부가 손을 놨어. 경찰도 도움이 안 돼. 인신매매위원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럼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만이라도 대사관에서 보호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사관에서 일하는 이 분들이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교민들도 마찬가지. 교민들 답답하죠. 잘 살고 있었는데 괜히 중국인들 들어와서 범죄 조직 만들고 또 거기서 일하겠다고 막 사람들이 오고 납치하고 교민들 무슨 죄예요? 심지어 교민들은 이 납치된 감금된 사람들 좀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와. 그중에는 알면서 큰 돈 벌겠다고 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그냥 아니란 생각에 온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그래서 교민들도 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사관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은데 KBS 뉴스입니다. 감금됐는데 구글 번역기로 직접 신고해라. 한국 대사관 맞나? 천천히 볼게요. 처음부터. 좀 내용이 좀 기가 막히거든요. 지난 6월 어린 딸을 둔 40대 A씨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받았어요. 캄보디아에 한 투자회사가 있는데 이체 한도가 큰 법인이라서 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1.5% 주겠다. 솔깃한 제안이었죠.
A씨는 운영하던 회사가 사실 폐업한 상태고 어린 딸은 어떻게 먹여 살릴지 몰라서 걱정했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캄보디아에 가서 투자회사 그 관계자들도 만나고 내 계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겠다. 직접 캄보디아로 넘어갔어요. 6월 10일 도착을 했는데 자, 그 회사라는 곳은 캄보디아 프놈펜 도시에 있는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A씨는 역시 돈이 많은 회사구나. 신뢰가 갔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컴퓨터 수십 대가 늘어서 있고 뜻을 알 수 없는 중국어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중국인들은 실제로 A씨의 계좌로 입금과 송금이 가능한지 확인하였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건 그때였습니다. A씨의 휴대폰과 여권을 빼앗아갔어요. 그리고는 중국인이 알 수 없는 지시를 내리자 타타닥탁 발소리를 내며 여럿이 달려왔습니다. 캄보디아 군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어깨엔 소총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A씨의 옆구리와 관자놀이에 총을 들이댔습니다. 이때 끝난 거죠. 총들이 되는데 뭐 어떡해. 어렸을 때 운동도 했고 힘도 좋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간이 침대만 있는 601호 객실에 감금이 됐어요. 이 사진이 지금 A씨가 감금됐던 601호고 옆에 조직원이 지켜보고 있어. A씨 도망가나 안 가나. 다행히 A씨는 가방 깊숙한 곳에 휴대폰 하나 더 숨겨놨습니다. 가족들의 번호만 있는 예비 전화였습니다. 부인에게 감금됐다 연락을 했고 한국에선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무섭죠. 남편이 갑자기 감금됐대. 얼마나 무서워요. 그것도 해외에서. 가족들의 신고로 캄보디아 대사관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화장실이나 조직원의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서 살려달라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해요. 이제 대사관 직원은 직접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 매뉴얼 아까 보셨죠? 제가 보여드린 거 그걸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바로 옆 간이 침대엔 바로 앞에 있는데 조직원이 두 눈을 뜨고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나 이거 들키면 휴대폰 바로 뺏길 거 아니에요. 근데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야. 어렵게 대사관에 연락을 했어. 자, 그런데 그 카톡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하얀색이 대사관, 노란색이 A씨예요. 안녕하십니까. 주 캄보디아 대사관입니다. 전화를 안 받으셔서 카톡으로 따로 드립니다. 카톡 확인되시면 오픈 톡방으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오픈 채팅방 링크를 딱 주는데 이거 진짜 킹 받지 않아요? 아니 왜 이러고 있어? 비밀번호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대사관 직원이에요. 하지만 신고는 본인이 해주셔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경찰에게 정식 접수되면. 그래서 A씨가 아니 제가 이쪽 나라 말을 못하는데요.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수색영장 발부받고 오라는 거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구글 번역기 등을 신고해 주시면 되지만 A씨 답답해. 다시 일단 연락드릴게요. 캄보디아어 할 줄 모른다고 하니까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라. 네, 그리고 A씨가 자기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영상을 남긴 거예요.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주말에도 연락이 됩니다. 긴급 상황시나 경찰 도착, 탈출 등 나오시면 연락 주세요. A씨는 네, 신경 좀 써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바로 앞에 일당이 나 지키고 있는데 이거 휴대폰 뺏기는 순간 끝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해. 결국에는 신고는 못했어요. 신고는 못하고 이거 어떻게 번역기를 어떻게 돌려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냐. AI 아님 AI도 이것보다는 더 잘해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A씨가 탈출을 합니다. 6월 17일 A씨가 감금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A씨 밥 한 끼도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약이라도 타면 어떡해? 근데 이건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힘은 점점 빠져가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쥐어짜내 탈출을 결심합니다. 6층이면 꽤 높죠. 잘못하면 죽어요. 창문으로 뛰어내리면 4층 테라스가 있었습니다. 아찔했지만 한국에 있는 어린 딸을 생각해 용기를 냈습니다.
조직원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4층 테라스에 발이 닿는 그 순간부터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지하 주차장까지 뛰어내려간 뒤 A씨는 뒤돌아보니 총을 든 직원이 둘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몸싸움이 일어났대요. 잡힌 거네. 그러고 A씨가 손에 다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오토바이 택시가 있었어. 코리아! 코리아! 택시 기사에게 막 손짓 발짓 다 하고 내가 납치당했고 탈출했고 그래서 돈이 없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진짜 A씨의 천운입니다. 다행히 택시 기사가 돈을 안 받는다고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천운이에요. 누가 여기서 태워주겠어. 택시 기사도 해코지 당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돈을 안 받고 대사관에 A씨를 데려다 줬어요. 자, 여기서 또 진짜 킹받아요. 6월 17일 새벽 6시 A씨가 휴대폰 딱 들고 A씨 손엔 휴대폰 하나만 딱 들려 있었대요. 그거 들고 카톡을 보냈어요. 대사관 앞에 왔는데 또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대사관 직원, 대사관 입구 쪽에 경비들과 계시면 됩니다. 제가 나올 때 실갱이 좀 하다 보니 손도 좀 다치고 좀 불안합니다. 정말 힘들게 나왔습니다. 부상을 입었잖아요. 피가 막 흐르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8시까지 나와주시나요? 했는데 우선 8시에 업무가 시작하면 그때 뵙겠습니다. 저기 비행기 티켓은 미리 끊어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비자 발급은 오늘 바로 안 될 거라 미리 안 끊어도 됩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아니 챗봇이냐고. A씨는 무섭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대사관 앞에 왔지만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시간이 지금 이 문자를 보낸 시간이요. 8시를 넘었어요. 9시 59분 10시예요. 9시 되면 문 연다며. 그래서 A씨가 답답해가지고 9시까지 뵙기로 했는데 사흘에 갇혀있다 보니 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안으라도 들어가 있으면 안 되나요? 도와주세요. 오래 걸릴까요? 일 처리 빨리 해놔야지 내일이라도 출국할 수 있을 텐데 오래 걸릴까요? 일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되게 공손하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러지 않았어. 되게 공손해요. 그러니까 대사관 직원 지금 좀 많이 바쁜데다 영사님이 회의 중 한인 회장님까지 한국 가셔서 부재 중이라 보고 드리고 허가받고 움직여야 해서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위치 기능 꺼놔주세요. 그러니까 위치 기능을 꺼놔야지 일당들이 못 찾는다. 아니 그 대문 열고 나오면 있잖아요. 그 데려가면 안 돼요? 뭐 영사관이 엄청 커요? 얼마나 크면 얼마나 크겠어. A씨는 네. 그럼 오늘 한국으로 못 들어가나요? 걔네들이 공항에 무슨 수를 썼을 것 같아요. 걱정돼서요. 제가 너무 불안한데 여기 경비실에 왔는데 뭐라고 하면 되죠? 그냥 가서 계시면 보호해드릴 겁니다. 커피숍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따 앞으로 다시 왔는데 휴. 이 40대 남성이 대사관 앞에서 대사관 문만 보면서 내가 언제쯤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딸이랑 와이프 얼굴 왔다 갔다 하고 다행히 A씨는 긴급 여권을 받아서 6월 19일에 한국으로 옵니다. 얼마나 무서웠어. A씨가요 이제 위치 추적 당할까봐 휴대폰을 꺼놨거든요. 근데 가서 켜보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섬뜩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솔직히 한국으로 들어와도 안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이도 있는데. 심지어 이런 사례가 더 있다. 대사관이 관심 없어 한다며 현지 교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취재진은 왜 이렇게 무심한지 수차례 외교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외교부는 외교부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죠. 한국인 피해 신고 접수 시 현지 기관과 협조해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면서 취업 사기 예방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취업 사기 관련한 신고는 피해자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캄보디아 경찰의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사관, 영사관은요, 여러분,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보호를 업무 시간에만 해야 되나? 심지어 업무 시간인데도 안 도와주고 있어. 답답하죠.
영사 조력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경찰에 신고를 했대. 겨우 신고를 했대. 그러면 뭐 협조 공문 뭐 이러면서 그 원래 그 폼이 있을 테고, 그쵸? 협조 공문 있을 테고 피해자 누구누구 씨 그 이름만 딱 바꿔가지고 보내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봤을 땐 정말 대처가 잘못됐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개선을 해야겠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도움을 더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저는요, 또 지금 캄보디아의 이런 현상을 그 외교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국력이 세야지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얘네가 지금 미국인, 영국인 납치했다 이런 소식 봤어요? 미국 가만히 있을까? 절대 가만히 안 있죠. 근데 캄보디아 경찰이 지금도 콧방귀 안 껴요. 지금 캄보디아 정부에서 성명 발표한 것도 아유 그건 취업 사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만만하니까 이러겠지. 근데 문제가 뭐냐? 심지어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ODA. 캄보디아에 해주고 있는 공적 개발 원조가 또 논란이죠. 사실은 이게 뭐 계속 뭐 누구 대통령 때부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96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때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었고 올해만 4천억 이상이에요. 그 전에도 1,000억 이상씩이었어요. 이 돈 주면 캄보디아에서 뭐 할까요? 애들 공부하는 학교도 짓고 다리도 세우고 수도 깔고 이러거든요. 물론 인도적인 차원에서 선진국이 못 사는 나라에 원조를 해주는 게 필요하긴 해요. 우리도 원조를 받았었고. 근데 과연 이 돈이 정말 빈곤한 캄보디아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을까? 이게 진정한 개발 원조일까요? 이 돈 저 부패한 정치인인지 범죄자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기꾼 일당들에게 가고 있지는 않을까?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나라가 지금 미꼬라진데 이게 잘 되고 있겠냐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원조까지 해주는데 심지어 여기 원조해주는 나라 리스트가 있어요. 그 나라 중에서 캄보디아가 액수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협조를 안 하네. 그게 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처음에 그 대학생 박씨 살해당했을 때 캄보디아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사기 당하지 않게 교육부터 잘 시켜야 되지 않았을까요? 니네가 잘 가르쳤어야지. 피해자를 탓했어요. 박 씨가 캄보디아가 아니라 다른 해외에서 살해됐다. 그런 얘기하고 더 분노하게 만들었지. 그나마 훈마넷 총리가 10월 6일에 발표를 했어요. 훈마넷은 훈센 총리의 아들입니다. 세습까지 했어, 심지어. 한국인이 사망한 것 유감입니다. 한국인을 더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연 될까? 니네 저 아버지의 삼촌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이제 엮여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캄보디아가 이렇게 떠들썩하니까요. 한국인들도 잘 안 속는데요. 이제는 꼬시는 연락이 온다. 취업 사기글이 있다. 그러면은 아 이거 불법이다. 이제 안 가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로 자 필리핀으로 오세요. 태국으로 우회해서 오세요. 이런 유혹의 손길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절대 여기 낚이면 안 되고요. 당연히 인신매매하는 그 집단이 잘못됐죠. 보이스피싱하고 사기치고 선량한 사람들이 모아놓은 힘들게 모아놓은 돈인데 그거 착취해서 호화롭게 즐기고 있어. 당연히 이 집단이 잘못됐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도요. 속으면 안 돼요. 통장을 판다? 빌려준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정상적인 일자리가 얼마나 있겠어요? 누가 일도 별로 안 하는데 돈을 뭐 펑펑 주겠어. 힘든 순간에 내가 막 빚 때문에 많이 힘들다,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뭐 이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널리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가지 말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캄보디아가 다행히 여행 금지국이 되었는데 절대 근처에도 그 국경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마세요.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제작을 지원해준 서브샤크 잊지 마시고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4개월 추가 무료 쿠폰까지 꼭 사용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